예, 안녕하세요. 안국고 국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봉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서 국어 과목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조금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교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따로 없긴 한데 그 한 두 장 정도 넘겨보시면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게 있죠. 요거 살짝 설명드릴게요. 자. 국어 과목 보시면요. 네. 이제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죠. 교과서가 바뀌었는데요. 네.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어를 보시면 사실 1학년은 지난 교과서까지는 그냥 국어로 이제 1년을 했는데 바뀐 게 뭐냐?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로 그냥 교과서가 쪼개졌다. 말고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요. 네. 많이 달라진 게 이제 2학년, 3학년이죠. 네, 그래서 안국고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원래는 뭐 실판을 잠깐 활용을 하면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일단 보통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문학. 네. 그래서 문학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고요. 2학년 2학기 때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독서나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그냥 다 같이 했었는데 안국고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선택권을 줘서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하고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통 이 선택은 이제 1학년 끝날 때쯤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은 그냥 언어, 문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화법과 작문은 말 그대로 말 예쁘게 하기, 글 예쁘게 쓰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수능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남았죠 사실. 내년 수능까지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년 수능까지는 이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수능에서 사실 뭐 아시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모두 이걸 하죠. 언어와 매체, 문법. 왜냐면 이 문법이 공부할 땐 어렵지만 이제 실제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어떤 시간 활용 면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점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잘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언매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문법이 부담스럽거나 한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 선택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내신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제 또 전략적으로 나는 조금 더 등급을 잘 받고 싶다라고 해서 화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작년까지고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거기만 보셔도 그리고 이제 독서라는 과목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문학은 모든 학생이 하는 거고 언매 화법 중에 하나를 하고 독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표를 보시면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문학은 그대로 2학년 1학기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2학년 2학기를 보시면 독서와 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뀌었습니다. 아예 바뀌어서 독서와 작문은 그냥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문은 비중이 낮고요. 작문이 뭐 출제가 된다고 해봤자 학생들 거의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이제 비문학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문학. 그게 이제 2학년 2학기가 될 거고 3학년 1학기에 화법과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과목명은 화법과 언어라고 되어 있어도 3학년 1학기 내신은 이제 수능 특강 EBS로 문학과 독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허울입니다. 허울. 그래서 이제 안국고에 들어간 우리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국어를 하고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독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내신 독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갈 텐데요. 뭐가 많네요. 그래서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안국고 1 내신 국어 간담회 이렇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안국고 국어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는 이제 백마 캠퍼스와 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맡고 있는 내신 학교는 백마 캠퍼스에서는 고양국제고 맡고 있고요. 백마고 맡고 있고 풍동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국고 대하고 이렇게 5학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안국고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제가 이제 꼬마 때부터 이제 저 덕양구에 살아서 뭐 잘 모르겠지만 행신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람초, 가람중 나오고 고등학교 저기 이제 고향 예고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덕양구에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네, 결혼하면서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마침 살고 보니까 이제 안곡고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가끔 다이소 쪽도 산책을 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조금 뭐 좋으면서도 난처하기도 했던 게 작년에 안곡고 수업을 들었던 학생 그 학생은 이제 정말 잘한 학생인데 그 옆동 살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좋으면서도 서로 좀 뻘쭘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올해도 그런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예, 잘 한번. 앞에 네. 양곡고 내신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작년까지 내신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참고로 저는 안곡고를 이제 5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입니다. 교과서 위주고 선택형. 우리 객관식 얘기하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서술형이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요. 23에서 24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제 수가 정말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보통 고등학교 내신은 이 정도 나옵니다. 네, 25문제 넘어간 학교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문항수를 많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24문항이라고 해도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4점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저는 전혀 이제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떤 문제는 3.8, 어떤 문제는 4.6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굳이 난이도가 높아서 배점이 높다는 생각이 안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더 하겠죠. 똑같이 한 문제 틀렸는데 0점 몇 점 때문에 이제 등급이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24문제 정도면 그냥 적은 건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안곡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밑에 3개. 고전 시가의 비중이 높음, 한자 성어, 독서 지문 실제. 요 세 가지가 안곡고만의 특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1학기 때 고전 시가를 수업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고전 시가가 교과서에 1학년 교과서에 있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1학기 내신에 고전 시가를 출제했던 학교는 안곡고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시는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고전 시가는 약간 옛날 말, 외계어로 써있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이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당황을 많이 하죠. 네. 그랬던 게 이제 특징이고요. 한자 성어. 네. 이 한자 성어가 요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여겨지지 않는데, 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초에 이 프린트 유인물이 나옵니다. 한자 성어만 들어가 있어요. 한자 성어 땡땡땡땡 의미. 이렇게 해서 250개인가 3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자성어가 그 프린트는 학기 초에 한 번 배부를 하고 1년에 시험을 4번 보잖아요. 네, 시험마다 한 문제씩, 한 개씩 나왔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나와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실제는 문제가 어렵느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약간,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부담감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300개에서 한 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지만, 막상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온. 뭔가, 좀, 쉽게 말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거슬리죠. 예, 거슬렸습니다. 예, 거슬렸는데, 저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걸 틀린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 꾸준히 출제가 됐습니다. 네. 독서라고 하면 비문학인데요. 고3 평가원 지문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흘러간 지문들. 예를 들어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 최근엔 좀 쉬워지긴 했는데요. 가장 흉악했던,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가장 흉악했던 시기가 대충 2018년, 19년, 20년, 21년. 요 즈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웠겠죠. 네. 이따가 이제 지문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랬던 게 좀 특징이고요. 보통 한 2지문에서 3지문 정도 학교에 수업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얄미운 게 시험 직전에 진도를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이 부분을 진도를 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지문에 익숙해질 만한 시간이 부족해서 네, 조금 어려워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따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나 다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내신과 중학교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 내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 뭐, 교과서의 집필 방향에 따라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큰데, 고등학교는요, 그냥 선생님 맘대로 냅니다. 네, 뭐, 학교별로 다르고, 그 학교 안에서도 매해 다르고, 매 학기 다르고, 선생님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교과서가 있음에도 한 번도 펴질 않고, 네. 다행히도 안국고는 그래도 교과서를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외부 지문, 여기서 말하는 외부 지문은요, 학교에서 수업을 나간 외부 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 외지문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방구도 없었던 작품인데 시험지에 있더라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제가 최근 문제들 시험지를 쭉 훑어보면서 해보니까 대략 좀 많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한 4문제 정도가 보통인데 적으면 5개, 많으면 6개씩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그러면 배점으로 따지면 거의 25점? 네, 25점? 네, 25점 정도는 처음 보는 지문과 배운 지문을 연결시키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잣서만 보고 평가 문제집만 보면 75점이라는 얘기죠. 네, 75점이면 등급은 높지 않겠죠. 네. 그러면서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적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이제 흔히 이제 출제 포인트라고 하죠.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다 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짚었던 것들을 다 냅니다. 그래서 뭐 시시콜콜하게 쪼잔하고 찌질한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걸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억지로 틀리게 문제는 없다. 틀리게 하려는 문제는 없다. 예, 요즘 말로 억가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딱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안국고 내신의 특징이었고요. 네, 그러면 실제 시험 범위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좀 옛날 거부터 내고 싶었는데 네, 1학기 것만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2022년에는 1학기에 중간고사 안 봤어요. 네, 안 봐가지고 23년부터로 제가 좀 적었습니다. 이 3년 보시면은 1학기 중간 시험 범위에 현대시 자화상 첫사랑, 예, 교과서 현대시고요. 고전시가 들어가 있죠. 시주 6수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4개를 포함하셨습니다. 네. 의문의 변동은 네, 교과서에 있는 문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기출 독서 지문이 3지문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예, 이게 재작년 1학기 중간이었고요. 네, 기말 보면은 네, 진달래꽃이라든지 제망매가 서경별곡 송미인곡 네, 제망매가나 송미인곡, 그 다음에 진달래꽃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었고, 교과서 바깥에 이제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외부 지문으로 수업을 하셨고요. 허생전, 네, 교과서에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교과서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또 나왔죠. 네, 그랬고요. 네, 작년으로 가보면 비슷하죠. 낙화라는 시도 사실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시. 돌다리는 뜬금없이, 예, 교과서에 없는 현대소설인데 뜬금없이 출제가 됐고요. 또 시조 7수, 교과서에 2수 말고 5수 추가해서 수업을 하셨고, 의문의 변동 또 나왔고요. 모의고사 기출지문 또 나왔고요. 이 모의고사 기출지문은 시험마다 달랐습니다. 중복으로 출제된 지문은 없었습니다. 시험마다 달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학기 기말, 네. 진달래꽃 교과서에 있고요. 제망매가 송민곡 교과서에 있었는데, 전라도 가신의 흥부부부상, 동동, 가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글 맞춤법, 네, 교과서에 있었고, 모의고사 기출 또 나왔고요. 네, 이렇게 1학기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유지가 되고, 절반 정도는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문법은 그대로죠. 네. 모든 학교가 거의 고정이었습니다. 1학기 중간에는 의문의 변동, 1학기 기말에는 한글 맞춤법. 이게 거의 고정픽이었는데, 네, 이제 바뀝니다. 네, 올해부터는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예, 사실 시험 범위는 네,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제가 약간 캡처를 해왔습니다. 예,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걸 이 자료를 보신 게 좀 더 편하시겠네요. 네. 보시면 이게 시험 범위 시인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이 외부 지문, 예고 없이 출제가 됐는데요. 예, 이 작품은 제가 수업 때 다뤘습니다. 네. 수업 때 다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쉽게 풀었고요. 외부 지문에 적중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윤동주의 자화상을 수업하는데 이 시를 수업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서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고전, 이것도 현대시네요. 요걸 좀 잘 보시면요. 고전 중에 첫사랑이라는 시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현대시였고요. 이 지문보다는 문제 형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3번 보면 A의 발상 및 표현 기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요 시험 문제를 푼 학생이 잘 필긴 해놨네요. 뭐 역설 돼 있는데 역설법이라는 중요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표현 안에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건데요. 답이 이제 5번이라고 되어 있죠. 맞았고. 그러면 1, 2, 3, 4번은 역설법이 사용되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1번에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뭐 2번에 겨울은 강철이 든 무지개인가 보다.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3번에 찬란한 슬픔의 봄. 이 표현 자체가 역설적이고요. 모순됐다는 얘기죠. 4번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런 것들이 이 역설법에 사용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역설법이 없어 답이거든요. 네, 이 경우에도 제가 1번, 2번, 3번, 4번은 칠판에 판서까지 해주면서 역설법은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5번은 수업에 때 안 배웠겠죠. 얘는 역설법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요건 좀 다릅니다. 아까 이상의 거울이라든지 여기 1, 2, 3, 4번 뭐 선지 있는 시들은 워낙 유명합니다. 네, 다른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아니면 EBS 수능 특강에 자주 나오거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거나 좀 네임드 지문, 유명한 지문들인데 이 정급별의 절인 사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지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에 예고 없이 출제되는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작품을 그냥 가져오는 거. 그래서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아 라는 시가 외부 지문 출제되는 경우.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그냥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좋아하던 작품이 나는 경우. 네. 두 번째 경우, 이건 두 번째 경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적중을 못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작품은 적중을 못했지만 이 선지는 적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미지, 심상이라고 하죠. 뭐 시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같은 게 심상인데,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시를 갖다 놓고 연습을 했었고, 네. 요 시를 제가 수업한 적은 없지만 이 내용을 수업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았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시에서 내부짐이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는 바뀌겠죠. 근데 문제 형식은 똑같을 겁니다. 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1, 2, 3, 4번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섞어서. 역설법이 들어간 시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면. 네. 그래서 사실 시험 범위 작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시험 범위 바깥에서 무엇이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1등급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뒤에 이제 고전 시가네요. 네. 네, 고전 시가. 네, 이 오우가라는 시, 이제 6수까지 다 나왔네요. 1수부터 6수까지의 오우가라는 시, 외부 지문, 학교에 수업 안 했는데, 제가 수업을 해서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니미오마 학원들이라든지, 시어머님 며느리 아빠 같은 요 시조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나갔던 시조고요. 요 현대시, 네. 작은 부엌 노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었던 학생들이랑 같이 풀었던 지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부 지문으로. 네, 나올 만한 지문이 나온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약간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느 학교는 외부 지문으로 학교 선생님이 본인이 쓴 시를 낸 학교도 있습니다. 예, 본인이 쓴 수필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저자의 입장이라는 게 생겨버려서 이의제기도 안 되고, 예, 네,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이게 이제 1학기 시험이었고, 이제 2학기에는, 예, 요거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도 송민곡이라는 작품을 학창시절에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암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었고, 이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건 2학기 넘어갑니다. 네, 송민곡. 이따가 목차를 보겠습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3번 문제라고 되어 있죠. 한 장 넘겨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학교에서 안 배운 시조들이 있는데요. 이 5시조도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시조라는 거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시조가 출제가 되고 있고 네, 뭐 개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수백 개 중에서 제가 탁탁탁탁 집었다라고 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유명한 시조들입니다. 그래서 시조 공부를 좀 했다, 고전 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알 수밖에 없는 시조들. 제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양곡고는 1학기에 고전 시가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아마 2학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시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따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시조가 한 60수 정도 들어가 있는, 60개라고 해봤자 사실 3줄밖에 안 되니까 시조 하나가 한 작품 보는데 한 1분이 안 걸리거든요. 네, 60개 모음을 주면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네, 유명한 걸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네, 뭐 그랬다라는 거고요. 네, 문제 형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누앙사라는 고전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네, 낯선 시조 5개가 출제가 되었다. 이 경우에도 네, 다 수업을 했던 시조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독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느냐. 예, 요게 이제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요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4번이나 15번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었으면 제가 필기도 해주고 정리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건 다 맞는 건데, 네. 문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뒤에는 16번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지독하게 외부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그냥 뭐 설명문이기 때문에 뭐 부지알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독서 지문을 2개, 3개씩이나 이거 되게 시험 범위가 엄청 넓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가져오고 있느냐. 아, 시간을 부족하게 하는. 왜냐면 아무리 학교에 수업을 한번 듣고 보통 저하고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한 작품당 3번, 4번씩은 보거든요. 봤어도 이걸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읽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업을 많이 했어도. 근데 이거 읽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됐는데 이것까지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지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뭘 하느냐? 실수를 하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변별력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마침 배점도 4.5점이나 되죠. 이거 하나 틀리면 95점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조금 위험하거든요. 네, 1등급을 받는다는 게. 네,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다릅니다만. 네. 그랬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문학은 다들 잘 볼 것 같고 독서는 시간 절약만 해야 될 것 같고 예, 별로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 영역은 문법 영역입니다. 당장 1학기 중간고사에.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단어치는 안 나는데 이게 의문의 변동이에요. 뭐 국외음화라든지 뭐 유음화라든지 당장 학기 시작하면 첫 시간부터 요 부분을 수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게 여기 교재에는 제가 4문제만 넣어놨습니다만, 네. 실제로 한 10문제, 11문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문법이 10문제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문제 중에서 10문제다? 배점만 따져도 40점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법에서 실수를 하면 1등급 받기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법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각 시험별로 문법이 한 파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 파트씩. 네, 한 파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문법이 들어갔는지 이따가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5년 전만 어떻냐. 지금까지 옛날 얘기만 했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교과서가 반으로 갈라진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부터 공통국어 1, 2로 바뀌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출판사가 비상바간스 교과서에서 미래인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교과서마다의 특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 학교, 제가 맡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교과서를 선정했는지 좀 보니까 하나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출판사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많은 게 바뀐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던 거랑 비슷한 거 고릅니다, 선생님들이. 네. 예전에 쓰던 교과서와 유사성이 높은 교과서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교과서 출판사는 바뀌었지만 내용이 유사하다. 이따 목차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내용과 수업 순서 면에서 변동이 있다는데 이것도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문에 대한 대비 물론 필요하겠죠. 물론 필요하겠죠.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교과서가 바뀌어도 선생님들은 그대로고 출제 경향은 똑같습니다. 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전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나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국과 학생들이 입학하면 배우게 될 공통국어 1, 2의 목차입니다. 목차인데 이렇게 빨간 네모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제가 따로 한 건데 뭐 산수유 나무의 농사, 뭐 카메라, 워커, 동주, 뭐 산수유 나무의 농사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서에 원래 실려 있긴 했습니다만 요거 나이 덕에 풀비린내에 대하여 요거 예전 교과서랑 일치합니다. 뭐가 일치하냐면 작가가 일치합니다. 내용도 비스무리합니다. 네, 예전 교과서에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이 들어갔었는데 쓴 사람 똑같고요. 네, 풀비린내에 대하여 내용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3개 정도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뭐 이문단은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시험범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분의 문법이죠. 요거 좀 중요한데요. 의문의 변동은 그대로 1학기 때 합니다. 중간고사 때 하겠죠.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 기말고사 시험범위 보시면 한글 맞춤법이라고 했었죠. 한글 맞춤법이 2학기로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를 옮기고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기말고사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라는 영역이 우리 흔히 문법 요소라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아마 이제 높임법, 시제, 뭐 인용, 사동, 피동이라고 하면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높임법이라든지 피동, 사동 표현인데 이게 이전 교과서까지는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2학기 중간고사에 문법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학기로 앞자리를 옮겼죠. 아마 이걸 기말고사 때 보게 될 텐데 이게 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문법 4단원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2개가 1학기에 뭉쳐 있습니다. 네. 의문의 변동도 어렵고요. 문법 요소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단원이 네, 1학기, 2학기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새 교과서에선 네, 1학기로 뭉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번 1학기는 문법을 잘해야 등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문법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자, 이건 뭐 이제 뒤에 건데, 뭐 이런 거는, 네, 이런 건 뭐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이건 별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2교과서, 네, 공통국어 2, 네, 2학기 교과서인데요. 네모가 크죠? 제망매가 송민국 아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춘향전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전 교과서에. 근데 춘향전 안국고 빼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수업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춘향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전문이시겠죠. 네, 백석의 수라, 네, 백석이라는 시인의 작품이 매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엄청 익숙합니다. 네,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예전 교과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학기 교과서에서 제망매가 송민국,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는 그대로 나왔고요. 네, 그대로 나왔고 교과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백석시나 춘향전 같은 경우는 모르는 선생님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수업하시기 편하고 네, 출제하시기 편한 교과서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이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익숙하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특히 송민국하고요. 춘향전은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네, 변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기 문법이 있죠. 이게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이 이제 중세국어. 옛날에 뭐 나란 말씀이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그거고요. 한글 맞춤법이 2학기로 자리를 옮겼죠.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암기하는 거라서 사실 체감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학기는 문학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다. 고전시가가. 왜? 원래는 안국고가 1학기 때 고전시가를 출제했었는데 이젠 2학기 때 낼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선생님이 1학기 때 위임을 가져와서 야, 요번에 시조 낸다라고 하면 시조 해야죠. 선생님의 재량이 워낙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교과서만 목차만 봐선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1학기는 문법 잘해야 됩니다. 네. 여기. 네, 뒤에 건 뭐 됐고요. 네. 여기도 적혀 있죠. 문법 영역을 완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간혹 가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완성시켜놔야지 안정적으로 점수가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내신 대비를 들어갔는데 뭐 뒤늦게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기 초고하니까 7렐레 8렐레 하면서 적응 못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든지 해서 문법을 3월 달에 못 끝낸 학생들, 문법을 3월 달에 어느 정도 완성시키지 못한 학생들 부랴부랴 4월 달에 문법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장 이제 3월 8일, 9일 예,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처음으로 다루는 영역이 문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문법을 빠르게 마무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를 들어가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과목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가장 먼저 끝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당 외부 문학 작품이 5개, 6개 나온다고. 네, 맞을 수가 없겠죠? 네. 외부 지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외부 지문은 EBS,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대비합니다. 제가 선별해서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걸 보고 선별해서 네.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비문학 독서 지문을 그동안 많이 접해보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정규 수업 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독서 지문 내신 대비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수업 특징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높은 적중률 뭐 이런 거는 뭐 제 자신 있고요. 24시간 소통이 활발하다는 건 요즘 학생들이 밤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1시, 2시 이런 때. 그럼 그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 톡을 보내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심하면 뭐 전화를 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냥 연락하면 답변 다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제가 새벽 3시나 4시까지는 질문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은 교과서 수준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수능 기출까지 간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간다라는 거고요. 테스트 봅니다. 테스트를 보는데 이 테스트는 뭐 학생들 질책하기 위한 건 아니겠죠. 네. 뭐 대략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건데요. 5주차 때 확인 테스트를 봤는데 여기서 빼꼼 이제 거울 있죠. 거울. 요거 예, 적중했던 거 보여드리는 거고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문제 수는 뭐 5문제에서 뭐 10문제 정도에서 학생이 어디가 부족한가. 네, 그래서 부족하면 제가 추후 뭐 보충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예,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 말씀드린 거고 카톡 했던 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오늘 학생들이 오면은 같이 봤어도 좋았을 것 같고요. 집에 가서 학생들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미리 보기라고 해서 제가 한 짤막하게 이번 중간고사, 그러니까 이번이라기보다는 지난 2024년까지의 기출 중에서 뭔가 안국고 시험 스타일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몇 개를 짜깁기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답지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네, 교재는 뭐 여기까지인데요.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제 제가 어머님들하고 뭐 상담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몇 가지 FAQ 좀 해보면요.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교 어머님들 많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네. 일단 뭐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느냐. 이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등급의 퍼센티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제 예전까지는 4% 안국고 기준으로 이게 13명입니다. 13명. 작년 기준으로 13명. 근데 이 13명 중에서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애들이 1등급이 5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거의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거의 절반이 우리 학원 학생들이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일이고. 네. 이제 4%가 아니라 이제 10%가 되잖아요. 10%. 10%. 네. 그럼 1등급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밖에 기다리면서 이제 안내문에 붙어 있고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4%, 1등급, 7%,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네. 보통 2등급 정도까지 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보통 이제 수시로 좋은 학교 가는 학생들 보면은, 네. 그래도 2점대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 작년까지는 내신 2등급 잘하는 거였거든요. 네. 3등급이면 나쁘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2등급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네,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2등급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2등급이 이만큼 24%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2등급 애매한데, 그치? 2등급 상위권이 있는지 하위권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1등급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이제는 1등급으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좀 메리트가 있다. 네, 10%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내신은, 네, 다 아시겠지만, 뭐, 지필과, 이제 수행평가로 구성이 되죠. 사실 이 수행이라는 게, 뭐, 안국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보통 글쓰기를 많이 하는데요. 글쓰기는 어렵지 않은 게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 공고를 하시면서 평가 기준을 다 주세요. 그럼 평가 기준에 맞게만 쓰면 되거든요. 뭐 맨날 나오는 게 뭐 자신의 경험을 함께 쓰라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아니어도 거짓말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기준만 맞추면. 네,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비중이 높긴 하지만 수행은 잘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깎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게 봐줘도 1점 깎이면 그래 잘했다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이 등급을 결정짓는 건 지필입니다. 네, 지필. 지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필을 잘 봐야 되는데 지필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문항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23개, 24개, 4.5점짜리 있고. 네. 그러면 지필에서 잘 보려면 네, 실수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수를 안 한 학생은 누구냐? 국어 머리가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성실한 학생 중에서 실수를 안 한 학생은 성실한 학생입니다. 네, 성실한 학생.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중3 때까지, 그러니까 1학기가 끝나고 나면 뭐 야, 누구누구가 국어 1등급 받았대, 전교 1등이래. 걔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쟤는 머리가 좋은 애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1등급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성실하다는 것은 뭐다? 학원에서는 시킨 대로 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잘 듣고 사실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숙제 내주면 숙제 해오고 네, 그 다음에 학교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잘 받아 적고 네, 좀 고리타분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 국어는 머리로 승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또 이제 여기에 꼬리를 물고 그럼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까지 약 2,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럼 지금은 뭘 해야 하나요? 라고 간혹 질문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들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매년 모든 학교 매년이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네. 이제 3월 돼서 입학하고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엄청 들뜹니다. 적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뭐 지금 국어 공부를 추가적으로 시키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다잡고 너무 들뜨지 말고 개학해도 차분하게 수업 잘 듣는 거. 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서 살짝 삐뚤어지면 이제 1년 농사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거 말씀드리면 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내신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모의고사는 잘 볼 것 같은데 기출을 풀어보니까 내신은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신 국어랑 모의고사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국어는 잘 보면 좋지만 잘 봤다고 해서 잘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안 풉니다. 그래서 얘가 뭐 절대적으로 뭐 100점 맞았다, 1등급 받았다, 물론 잘했죠. 물론 잘했지만 별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만 모의고사 잘 봤다고 해서 내신 잘 보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 이건 1등급, 이건 뭐 4등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르다. 그러면 출제 방향은 뭐가 다르냐? 내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실하게. 성실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시를 공부를 해도 내신에서는 깊게 보겠죠. 깊게. 예를 들어 뭐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작가의 특징이라든지 망망망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입니다. 처음 보는 시가 나오고 정말 세상 처음 보는 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제 국어머리. 네. 감으로 풀면 1등급이 나오죠. 네. 네. 이걸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해는 내신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국어 모의고사가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변별력이 있어지는 시기는 빠르게 봐도 2학년 2학기라고 봅니다. 저는 빠르게 봐도. 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른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내 위치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그래서 모의고사는 상대평가의 개념보다는 절대평가의 개념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